부가세 실기 첫 번째 수업,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금액 집계표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후에 뒤에 배우는 것이 뭐냐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령 명세서예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신용카드 매입 전표라는 용어는 쓰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까지는 용어가 꼭 똑같고 등이라는 말은 직불카드나 현금 영수증 또 포함을 한다는 뜻입니다. 발행이라는 것은 매출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서식은 매출카과 매출현과 뭐 이런 등등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뒤에 배우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는 매입카과 매입현과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금액 집계표입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즉 매출카과 매출현과를 정리하는 페이지입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작정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입력 한번 해볼게요. 자, 매입 매출 전표를 들어가시고, 자, 이렇게 한번 들어가 봅니다. 매입 매출 전표에. 일단 무작정 따라하기를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겁니다. 무작정 따라하기를 한번 해본 뒤에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연도는 1월 1일로 가볼까요? 1월 1일. 그 다음 유형은 지금 보니까 세금 계산서도 발행하고 카드도 결제했죠. 신용카드랑 세금 계산서랑 동시에 결제를 하게 되면 신용카드랑 세금 계산서를 동시에 하게 되면 세금 계산서가 이겨요. 얘는 유형이 매출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번. 매출 카과가 아니라 매출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품목은 상품이라고 하고 자, 공급가액은 40만원에 4만원 이렇게 걸겠습니다. 자, 코드는 F2에서 처음 보아지는 것이 대형전자니까 대형전자로 가도록 할게요. 자, 전자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전자이든 아니든 이 문제랑 상관이 없고요. 자, 전자라고 하고 이제 분계해 왔어요. 자, 요 분계 부분에 여기에 분계 부분에 여러분들이 여기 카드라고 있죠. 카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4번이죠. 4번을 선택하면 카드로 진입이 됩니다. 네, 4번. 그럼 신용카드사라고 뜨죠? F2. 제가 문제에서 AB 카드 등록하자고 했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하나 카드로 갈게요. 알겠죠?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카드가 등록이 되었고 확인 이렇게 하면 밑에 분기가 이렇게 됩니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얘를 제품 매출이 아니라 상품 매출로 바꿔야 될 것 같고 안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 다음 그 위에 올려서 미수금이 아니라 외상 매출금으로 바꿔야 되겠죠. 자, 여기에 이제 가장 정확한 분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카라고 적혀 있어야 돼요. 적혀 있습니까? 카라고. 카라고 적혀 있는 상황에 이제 저 따라오겠습니다. 부가가치 누르고. 자, 이번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학습 목적상 1월 1일부터 1월 1일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부터 1월 1일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지금 현재 들어간 자리는 어디에 들어갔냐면 세금계산서 발급본이라는 1번 칸에 들어와 있는 것이 확인되었죠. 맞죠? 그런데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금액 집계표를 클릭합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금액 집계표를 클릭하게 되면 자, 우리도 이것도 학습 목적상 1월부터 1월까지로 조회할게요.
그러면 이제 요런 화면이 뜨죠. 자, 요게 제목이 뭐냐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금액 현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칸에 대한 의미를 제가 한번 부여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는 신용직불 김영시 선불카드. 이게 쉽게 얘기해서 신용카드로 어떤 거래를 했느냐. 과세 거래를 한 거래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현금 영수증으로 과세 거래를 하게 되면 이 칸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얘는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배민 같은 겁니다. 배민 같은 것들은 시험에 안 나요. 배민 것들에 대한 과세는 제3자가 이제 거래를 하는 경우. 여기는 신용카드로 면세를 매출하는 건데 얘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얘는 현면이죠. 현면은 여기에 넣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입력할 때, 카과, 현과, 다시, 카과, 현과, 얘는 카과도 될 수 있고, 현과도 될 수 있는데, 통상 카과겠죠? 얘는 카면, 현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 시험은 요 네 군데에서 나오고, 봉사료, 내 매출이 아닌데, 즉, 봉사료를 지급하는 사람의 매출을 내가 대신 계산해서 봉사료를 지급하는 그런 봉사료 5% 이렇게 외웁니다. 봉사료 5%에 관련되어서 카드로 결제받고 내가 이제 누구에게 돈 줄 때 예를 들어서 호텔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호텔에서 그 서빙 보는 사람에게 흔히 말하는 봉사료를 지급해야 되는 경우는 손님이 거기 예를 들어 커피숍이라고 하면 커피숍 회사에 돈을 결제를 하고 회사가 다시 서빙 보는 사람에게 봉사료를 지급하겠죠. 맞죠? 그럴 경우에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회사의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는 안 나오겠죠. 대신 지급할 때 몇 퍼센트 떼어줘야 되냐면 5%를 원천징수에서 지급하고 거기에 대해서 원천징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일단 우리는 어디를 기억하냐면 여기를 지금 기억하는 건데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온 숫자는 1번 공급 가액인가 공급 대가인가? 정답은 대가죠. 공급 대가. 얘가 지금 들어왔죠. 얘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의 주제가 핵심 포인트는 공급 대가입니다. 이 서식을 강제로 작성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때 내가 여기 넣는 숫자가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만나는 여기를 못 찾아서 시험 문제 못 푸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40만 원 써서 틀리는 거예요. 공급 가액을 넣는 것이 아니라 공급 대가를 넣는 것이 여기에 포인트입니다. 요것만 이해하면 얘는 안 틀려요. 근데 44만 원인데 여기 제목이 뭐냐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한 것 중에서 세경계산서 교부한 거는 빼버려라 해서 다시 빼버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얘는 이제 면세, 즉 계산서로 발급한 내역을 빼버리는 거고 얘는 세금계산서 발급한 것을 빼버리는 겁니다. 일단은 느끼세요.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입력했어요. 자, 이렇게 입력했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거 입력 한번, 요걸 우리 감상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됐죠? 이때는 여기 배민이 없었어요. 제가 옛날에 만들 때는 배민이 없어서 바꿔야 되겠다, 맞죠? 자, 다음 부가세 신고서를 클릭해서 여기에 들어간 거 확인했죠? 자,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당사는 상품을 판매하고 현금 영수증 발행해 주었다. 자,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할 줄 알지만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기 클릭합니다. 여기. 그 다음 얘는 현금 영수증 발행이기 때문에 매출 현과가 되겠죠. 매출 현과 몇 번이야? 22번이네요. 그래서 22번. 품목 똑같이 가죠. 엔터, 엔터, 엔터. 자, 여기는 33만 원으로 들어갑니다. 33만 원하고 엔터 치면, 33만 원하고 엔터 치면, 이렇게 나눠지죠. 자, 여기는 그냥 귀찮으니까 플러스 엔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계는 1 해도 되고, 3 해도 됩니다. 뭐 어느 것 해도 되니까 1 할게요. 현금 거래였다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상품 매출이나 제품 매출이나 현재 부가세 신고서 현재 서식지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놔두고요. 자, 이렇게 놔두고 부가세 신고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상단에 조회를 클릭합니다.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 파트는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 얘가 지금 어떤 반응을 한다라는 거. 조회를 누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 있네요. 자, 질문할게요. 33만 원의 의미는 공급 가액이다, 공급 대가다. 공급 대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3만 원이 위로 올라가요. 어디로 갔냐면 3번에 가서 뽀각하고 나누어져 있죠. 뽀각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33만 원이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는 방법은 나누기 1.1이겠죠. 나누기 1.1로 해서 3번 칸에 안착을 되어 있습니다. 3번 칸의 이름이 뭐냐면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발행하게 되면 19번에 들어왔다가 3번에서 쪼개집니다. 다시 19번에 들어왔다가 뽀각하면서 3번에 들어갑니다. 다시 19번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공급 대가입니다. 자, 그 다음 느끼는 거니까 신용카드 매출원표 발행집계표에 가서 조회를 누르면 여기 칸에 숫자가 들어옵니다. 여기에 들어온 숫자는 1번 30만 원이다, 2번 33만 원이다. 그렇죠. 공급 대가가 들어오겠죠.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클릭하고 아니요 이렇게 하시고 엔터 이러면 33만 원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확인됩니다. 자, 하나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상 현과로 입력했고 현금으로 분배했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여기 33만 원 들어온 거 확인되었고 그 다음 하나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입력하죠. 당사는 상품을 판매하고 카드 영수증을 발급해 주었다. 카드 매출 하과 몇 번? 17번. 자, 17번. 자, 여기에 110만 원이라고 입력합니다. 여기에 110만 원. 자, 그러면 알아서 뽀각되죠. 뽀각되었고, 이거는 플러스 엔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매출에 대해서 지금 아래에 여기 들어갔죠. F2 누르고 하나 카드 선택해주고 카드만은 4번 하자고요. 4번. 카드는 4번 할게요. 4 이렇게. 그러면 위로 108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요거까지 바꾸려면 이것도 상품 매출로 바꾸면 되고 이렇게 완벽하죠. 여기에 카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는 외상 매출금으로 남으면 돼요. 자, 이렇게 입력하고 나서 부가세 신고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 금액이 얼마만큼 증액됐냐면 110만 원만큼 증액되었죠. 그래서 그 110만 원만큼이 여기 증액됩니다. 33만 원에 110만 원 합하면 얼마가 되냐면 110만 원 합하면 143만 원이죠. 맞아. 143만 원. 그래서 여기에 조회를 누르면 143만 원 바뀌고 얘가 이렇게 쪼개지는 것이 보여집니다. 자, 얘가 뽀각해서 이렇게 나가진 것이 확인되죠. 자, 그리고 나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에 가보면 여기에 110만 원만큼 증액된 것이 확인됩니다. 그래서 44만 원에서 110만 원만큼 조회 딱 누르면 아니요 하시고 아니요 하면 새로 불러오겠다 이 뜻입니다. 안 되네. 여기 한번 누르고 아니요 하고 엔터. 그러면 이제 154만 원. 여기는 있네요, 여기. 요거 한번 눌러볼래? 새로 불러오기. 새로 불러오기. 요거 누르면 yes. 154만 원.
이렇게 됩니다. 이제 요거 한번 숫자 한번 보세요. 이제 결론은 이게 끝났어요. 느끼는 시간 끝났어요. 187만 원에서 44만 원 한번 빼볼까요? 187만 원 계산기로 187만 원 빼기 44만 원을 빼게 되면 143만 원이 나오죠. 맞죠? 그게 어디로 들어가느냐? 여기로 들어갔죠. 여기로 143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얘가 어떻게 된 거죠? 뽀각해서 여기에 안착하게 된 겁니다. 자, 요 흐름을 조금 기억하시고, 요 흐름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감상합니다. 감상. 요렇게 뿅뿅뿅 이렇게 여기서 요거 뺀 나머지가 어디로 들어갔죠? 아까 부가세 신고서에 19번으로 들어갔고 19번에 있는 데이터가 3번으로 안착했고 첫 거래 세금계산서랑 신용카드랑 섞인 거래는 아무 관련 없이 1번에 안착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핵심 정리. 신용카드 등으로 매출 시 공급 대가의 1.3%를 공제해 준다. 이게 이제 일단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여기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공제라고 해서 143만 원에 1.3%를 공제해 줍니다. 근데 안 떴잖아요. 맞죠? 왜 안 떴냐 이거죠. 그 이유는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인은 해주지 않습니다. 법인은 해주지 않기 때문에 안 뜨는 거고요. 또 전년도 공급가액의 10억 초과한 전년도 공급가액의 10억을 초과한 개인은 해주지 않습니다. 전년도 공급가액의 10억을 초과한 개인은 해주지 않고요. 연간 한도는 1,000만 원까지입니다. 이 전부 다 예전에 시험에 나왔던 데이터예요. 입력할 때는 공급 대가로 입력을 합니다. 입력하면 공급 대가로 입력을 합니다. 19번에 넣어서 뽀각해서 나누기 1.1에서 3번에 안착이 됩니다. 19번의 데이터에 넣고 뽀각해서 나누기 1.1에서 3번 데이터에 안착이 됩니다. 세금계산서와 카드가 함께 만나면 세금계산서가 이거요. 세금계산서랑 카드가 함께 만나면 세금계산서가 이기고 입력은 1번 칸에만 입력되는 거죠. 매매추전표 입력할 때는 카드 거래만은 4번 카드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매매추전표 입력할 때는 매출과세로 즉 입력을 하고 세금계산서랑 카드랑 같이 만났을 때 매출과세로 입력하고 그 다음 뭐로 입력해야 된다? 4번 카드로 입력해야만 그 부적 서류에 반응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음 여기 네모난 칸박스 채워 넣으시고 관련된 문제 515페이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15페이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프로그램에서 얘를 바로 클릭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 얘를 클릭합니다. 얘를 클릭하고 여기에 강제 입력하는 문제예요. 여기에 강제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보면 부가세 신고서 작성 관련 내역이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시 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1월부터 3월까지. 혹시 이제 요거 시험 문제 나왔는데 여기 지금 들어가는 1월부터 3월을 잘못 들어갔잖아요. 빵점.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죠.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집계표를 작성하시오. 얘를 작성하랍니다. 이거 작성할 때 포인트가 뭐였죠? 공급 대가가 포인트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에 넣는 데이터는 매출 현과만 들어옵니다. 그렇죠? 근데 매출 과세도 들어올 때가 있죠. 아까 전에 신용카드랑 세금계산서랑 섞여 있는 경우는 들어왔다가 여기서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한번 볼게요. 컴퓨터 판매를 했는데 전액 다 세금계산서 매출을 했네요.
그런데 5천만 원이라는 공급가액 중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게 얼마죠? 아, 세금 계산서랑 신용카드랑 중복된 게 하나 있네요. 맞죠? 55만 원. 자, 얘는 이렇게 입력합니다. 자, 여기에 55만 원을 넣었다가 다시 빼버리는 거죠. 세금 계산서랑 신용카드랑 중복된 부분은 공급 대가냐 공급 가액이냐 의미가 없어요. 그냥 중복된 거 넣었다가 중복된 거 빼버리면 돼요. 이해가죠? 이렇게 끝.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컴퓨터 주변 기기의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공급하는 것은 우리는 매출 영세라고 하죠. 매출 영세는 이 서식과 상관이 없습니다. 얘는 기록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부가세 실기 배울 때 이런 걸 좀 느낄 겁니다. 입력 안 해도 되는 거 제법 나와요. 입력 안 해도 되는 거. 그럼 거꾸로 이야기하면 입력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골라야 되는 거죠. 맞죠? 거기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전자판매입니다. 6,500만 원. 500만 원은 현금 영수증 매출이고 6천만 원 카드 매출이래요. 여기에 있는 데이터는 공급 가액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현금 영수증은 얼마 넣어야 될까요? 현금 영수증에는 1번 500이라고 넣어야 된다. 2번 550이라고 넣어야 된다. 550이라고 넣어야 되고 카드로 쓴 거는 얼마나 넣어야 돼요? 6,600이라고 넣어야 되겠죠. 요거 이해가죠? 왜? 공급 대가로 넣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에 가서 자, 여기 현금 영수증은 550만 원으로 넣고 자, 여기는 660만 원을 합해 주면 됩니다. 6,600만 원을. 그러면 이렇게 정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를 살짝 보고 있다가 여기를 살짝 보고 있다가 아래 보면 얘가 답이죠. 지금. 맞죠? 여기가 답이 됩니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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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현재 답에 지금 오답이죠. 여기에 지금 숫자가 안 들어와 있다죠? 여기에 숫자가 안 들어와 있는 게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요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73페이지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22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신용카드 매출점표, 발행금액 집계표만 작성하면 됩니다. 점수 몇 점이죠? 이런 식으로 점수 배점이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분계 한 문제랑 맞먹어요. 지금부터 하는 학습이 가성비가 되게 낮아요. 가성비가 낮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알죠? 공부는 정말 많이 하는데 분계 한 문제 정도? 또는 조금 더 많은 거.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좀 문제가 나올 거고 지금 현재 이제 여기 이렇게 문제를 열었습니다. 제가 얘를 필기 확정이 4월부터 6월인데 문제에서 4월부터 6월이랑 이야기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그래서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어떤 문제는 4월부터 6월까지라고 해주고 어떤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하고 끝나요. 그래서 내가 4월부터 6월까지 입장을 잘못하면 빵점 맞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프레디의 제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으니까 얘는 사실은 상관없는 거다. 맞죠? 그런데 세금계산서랑 신용카드랑 동시에 들어왔을 때는 넣고 빼는 작업을 해야 되죠. 그래서 660만 원 세금계산서를 신용카드를 함께 했을 때는 공급 가액이니 부가세니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전액 다 넣고 전액 다 빼는 작업하면 됩니다. 요거 뒤에 할게요. 밑에 거 먼저 하겠습니다. 자, 제품 88만 원이 요거 잘 읽어야 되죠. 부가세 포함 금액이죠. 공급 대가 금액 중 절반은 신용카드로 받고 절반은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다. 그러면 44만 원은 신용카드고 44만 원은 현금 영수증이다. 이 말이잖아요. 여기에 넣어야 할 숫자는 44만 원, 44만 원 이렇게 하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부분 660만 원만큼 여기에 업시키고 여기에 660만 원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44만 원에 660만 원을 더하면 여기가 704만 원이 되네요. 그래서 이거로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의 정답은 704만 원, 44만 원, 여기에
66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끝. 이해하셨습니까? 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라고 하기엔 두 개밖에 없는데 뭐. 맞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부가가치세 실기 첫 번째 수업인 신용카드 매점표 발행금액 집계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뿅!